방송 더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을 통틀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주식들 정말로 싹 다 통틀어 가지고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에 점상이 제대로 이제 일이 풀린다 그러면 정말로 점상 10방 가능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정도의 정말 점상 10방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거는 반박이 불가합니다. 볼 수 있는 이런 외국인들이 지금 미친듯이 매집을 하고 있는 단 하나의 종목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종목. 자, 이게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이런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아주 낮은 가격에 아주 그냥 땡 잡았다 하고 주식을 쓸어 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금은 이 전국이 아주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치 이 한국가스공사가 윤석열 테마주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대왕거래 프로젝트 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 뭐 탄핵되면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서 엮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겁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코스프레입니다. 코스프레고 기관들이 작정하고 가지고 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이 대왕거래 프로젝트가 캔슬이 나서 만약에 안 된다 이렇게 되죠. 그때부터 주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그때부터 주가가 이제 됐다, 불확실성 해소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지금 너무 많이 저평가 영역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우상향 계속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매수를 강력하게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은 잘 오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예전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부분인데, 한국가스공사가 아니고 넥센타이어로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고, 실제로 진을 그 10배 정도 수익을 만들고 매도하게 해준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런 상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거의 유사다. 이 넥센타이 월봉으로 보시면, 자, 이때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상황이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이걸 거의 3,000원대 매수를 했습니다. 3,000원대. 이게 올라갔다가 쭉 내리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워렌 버핏에 이제 푹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더라도 출근하는데, 제가 당시에는 삼성에 다녔으니까 삼성의 화성 공장에 출근을 하는데 차들이 계속 그대로입니다. 차는 계속 막히고 많은 차들은 계속 돌아다니더라. 근데 IMF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난리가 났죠. 그런데 지금 이 넥센타이어를 당시에 봤을 때 PBR이 0.3 정도 됐습니다. 0.4 정도 된 것 같은데, 0.4 수준에서 매수를 했더니 이게 그냥 0.5인가 하여튼 그 정도 매수했는데, 얘는 그래도 자동차가 굴러가면은 자동차가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타이어 교체 나겠지, 이런 생각과 어차피 수요는 계속된다, 이런 단순한 이 생각, 그래서 이 회사는 적어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자동차가 없어지지 않는 한 망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워렌 버핏의 이런 논리에 좀 아주 심취했을 때라서 그런 관점에서 망하지 않을 만한 그런 종목. 그래서 경쟁자도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호까지 있었지만, 아무튼 거기에다가 2019년도에 헝가리 공장이 완공이 된다,
이런 또 재료까지 있었는데 매수했더니 이게 상황이 뭐 워낙에 안 좋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우리나라만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난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내려왔지만 3,000원에 매수를 하고 이게 1,025원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터만 하죠. 그렇지만 얘는 안 망한다. 얘는 괜찮다. 어차피 성장을 하게 돼 있다. 그러고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이렇게 해서 뭐 세계가 망한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세계가 다 망하진 않을 거다.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런 소리까지 나왔는데 그러진 않을 거다. 라고 하고 계속 이제 홀딩 했더니 22,700원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3분의 1 토막까지 났다가 10배 오르죠. 10배. 이만큼 기다렸다가 여기서 고점에서 흔들림이 나오죠. 요 언저리에서 자 이제 매도하시오. 그렇게 제가 알려줘서 요때 매도해가지고 거의 한 9배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3,000원에 매수했으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1,000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정말 너무 무서워서 추가 매수를 하라고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다 경험치죠. 저희 경험치가 그대로 살아있는 건데, 여기 추가 매수를 따면 그야말로 노다지였죠. 1,000원대 사가지고 22,000원 팔 수 있으니까. 그것도 3년 걸렸죠. 3년 만에 1,000원이 22,700원이니까 거의 22배 올랐죠. 22배. 자, 이런 상황이었다. 지금 이 한국가스공사의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얘가 지금 턴어라운드가 지금 되고 있죠. 턴어라운드가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 2023년도 적자였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흑자로 전환했는데 이게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해 들어서 거의 안 올랐죠. 거의 오르지를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그냥 정치 테마로 묶여버리면서 이게 사실 뭐 대통령이 바뀐다고 이게 갑자기 뭐 안 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뭐 누가 되든 간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산육의 꿈 이런 부분으로 배가 지금 와 있죠. 이미 와 있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1차 시추는 어떻게든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2차부터 5차까지는 어차피 외자 유치로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죠.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외하고. 가스 이 대왕거래 프로젝트가 없다. 그럼 그게 캔슬되면 이 회사의 가치가 망하느냐? 이 회사의 가치가 완전히 떡락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기본적인 안전마진이 확실한 종목이다. PBR이 지금 0.27, PER이 3입니다. 3. 시총이 2조 9,800억인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이다. 순이익이 1조 되죠. 1조. 그러니까 PER이 3인 거예요. 3. PER이 3. PBR이 0.3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총과 영업이익이 거의 맞먹는 수준이죠. 지금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영역까지 내려와 있다. 영업이익률 6%에 ROE가 9.7%나 되는 수준이다. 올해는 배당까지 나오죠. 한 4% 정도 배당이 나오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이런 상황에 얘는 시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호재입니다. 호재.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상황이다. 너무나도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추를 한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시추가 되는 건데, 이거는 확률 20%짜리 로또 맞으면 1,000조짜리 로또가 플러스 알파 덤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얘는 꽃놀이패다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뭐 정책주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본질은 대한민국 가스의 독점 회사입니다.
대한민국 가스 독점을 하는 회사고 정부가 대주주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주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가 대주주다. 대한민국 정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대통령이 들어서면은 그 대통령의 주식이 되는 거고, 지금 대통령이 주식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정부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겁니다. 대한민국 거. 대통령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이 회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엄청난 저평가에 이번에 시추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왔는데 시추를 한다라고 한다면 또 올라가겠죠. 안 해도 올라갑니다. 이거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분위기, 눈속임으로 해서 기관들이 장난질 치고 있죠. 이거. 기관들이 장난질 치니까 외국인들이 이게 웬 떡이냐고 계속 매집하고 있죠. 이 저평가된 이 상황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얘들은 즐기는 겁니다. 얘들은. 오케이 땡큐 하고 6%나 빼주네. 오케이 좋았어. 신용 좀 있던데 신용 물량 막 떨어지는구나. 오케이 나 비싸게 안 사줘. 밑에서 받아서 계속 더 팔아. 기관들아 계속 좀 팔게 좀 만들어봐. 그렇게 기관이 끌어내리고 또 개인 신용 매수 신용 반대 매매 떨어지고 근시안적으로 보는 기업의 가치 같은 거는 뭐 안중에도 없고 주가의 흐름과 지금 이 모멘텀만 보겠다. 이런 개인들, 조급한 개인들은 물량을 또 던지겠죠. 그런 거를 얘들이 다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오케이 이게 웬 떡이야. 밑에서 다 받겠다. 내릴 수 있는 만큼 더 내려줘. 내가 더 받을게. 이런 상황. 얘들 이제 매집을 쭉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분위기가 좀 끝이 나고 이제 더 이상 내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은, 외인 기관이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가지고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계속.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만약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이렇게 가겠죠. 자, 지역 난방공사를 보시면 얘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는 상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23,000원에서 6만원까지 찍었는데 지금 가스공사의 상황이 이렇게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만한 상황이죠.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한국가스공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로또를 하나 물고 있는, 로또가 꽝이 나와도 주가는 저평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저평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팠는데 첫 번째 시추에서 가스하고 기름이 많이 나오죠. 나온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텐데 운 좋게 정말 팠는데 나왔다. 그러면 그냥 점상입니다. 점상 계속. 가치가 최소 1000조로 잡고 있기 때문에 1000조짜리 기업이 시총이 3조밖에 안 돼? 알았어. 그러면은 뭐 점상 10번 가도 그거 얼마 하겠습니까? 1000조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2035년이라고 하더라도 1000조는 1000조인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이 시추 부분이 캔슬되거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평가로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시추는 아마 전개될 가능성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산유국의 꿈 이 부분을 그냥 흘려버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추가 진행이 되면은 만약에 그게 나왔다. 플러스 알파가 1000조짜리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거는
인내심만 있으면 꽃놀이패가 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저평가 종목이고, 되면은 그야말로 초대박이 날 수 있는 가장 안전마진이 잘 확보된, 어쨌거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운 좋으면 점상을 10방까지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종목이 한국가스공사라고 볼 수 있겠죠. 당장이 뭐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스공사는 그렇게 봅니다.